네, 오늘의 미래생활 디자인은 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자, 앞으로 잠재 고객이 2배 이상 거의 확실하게 성장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장래와 이제 죽음과 관련된 산업 쪽이거든요. 자,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전후에 5, 60년대에 태어나신 이분들 거의 1년에 100만 명 이상씩 태어나셨습니다. 지금 신생아가 30만 명 정도 출생되니까 거의 3배 정도 이상 출생이 되셨던 거거든요. 지금 이분들이 5, 60대를 넘어가시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슬슬 돌아가시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죽음과 그리고 장래와 관련된 산업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통계청의 예측에 따르면은 지금 한 30만 명 정도가 매해 돌아가시는데 앞으로는 48만 명, 63만 명, 74만 명이니까 2배 이상 사망자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사회의 사망자가 늘어나는 다사 사회로 넘어가게 됐을 때 이제 사회적인 아주 주요 키워드는 이런 well dying 아니면 다른 말로는 QOD라는 말도 있어요. Quality of Death.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계속 관심을 받고 화두가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현재 장래 방식 마음에 드시나요? 아니면 앞으로도 유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자,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딴지를 걸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임에도 분명합니다. 아니, 우리 전통인데 네가 뭔데 그거를 뭐 왈가왈부해, 당연히 따라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자, 전통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까지가 전통인지. 자, 지금의 장례 문화는 사실 불교 문화에 유교 문화에 심지어 최근에 들어온 기독교 문화까지 합쳐진 짬뽕 문화예요. 이걸 뭐 전통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디서부터 전통인 거죠? 저희 외할머니께서 사실 평생 불교 신자였는데 장례식에서 돌아가실 때는 갑자기 안나가 되시더라고요. 세례를 받으셔가지고. 왜냐면 저희 외숙모께서 천주교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짬뽕된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전통이라고 보면은 곤란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복장 보세요. 요즘에 장례식 복장이 보통 이런 식인데 이게 어떻게 전통이에요? 양복이 우리 전통 복장인가요, 장례식에? 그리고 까만색을 입는 건 언제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여자는 왜 한복이고 남자는 양복이에요? 결혼식도 왜 여자만, 어머니만 한복을 입고, 이거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자,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 전통이라고 빠득빠득 우기면서 지키고자 하는 그 장례 문화 있잖아요. 일본 식민지 시대의 잔재가 꽤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1934년에 조선총독부가 의례준칙이라고 해가지고 발표를 한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시작이 된 게 뭐가 있냐면, 자, 우리 장례식에서 완장 차는 거 있죠. 이거 일본의 그 식민지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 합니다. 원래 조선에는 이런 문화가 없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국화꽃으로 장식하는 거, 이것도 일본 그 1934년 의례준칙 발표 이후에 시작이 된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무슨 꽃잔치야 라고 하면서 이건 성질낼 일이라는 거고, 서양에서는 꽃을 뿌리는 게 있지만 이렇게 국화로 장식하는 것은 일본의 영향이 크다라고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저는 이건 진짜 몰랐는데 돌아가실 때 삼배 수의복을 구매하셔가지고 입고 돌아가시잖아요. 이건 역시도 그 1934년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 합니다. 왜 이걸 시작했냐면은 이전에는 뭘 입고 돌아가셨냐? 고인이 생전에 입었던 최고로 예쁜 옷을 입고 돌아가셨다고 해요. 자, 근데 그게 사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삼배 입고 죽어라 라고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르는 것들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도 모르면서 전통이라고 무조건 따르는 그 무비판적인 모습들, 저는 그런 거 보면 되게 답답하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 화장으로 거의 요즘에 많이 장례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부모의 예를 따지고 전통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화장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조선시대의 화장은 어떻게 부모님을 불태워 죽일 수 있냐라는 예의에 벗어나는 아주 나쁜 짓이기 때문에 이건 원래 불교 문화에서 시작이 됐던 거고, 자, 그리고 최근에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묘지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경제성이라든지 그런 것들 따져가지고 화장이 지금 되고 있는 건데 이거를 뭐 전통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조선에서는 이게 허락이 안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자면 제가 볼 때 일종의 판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통에 메모리 되셔가지고 뭐 본인이 따르고 싶으면 따르시면 돼요.
근데 남이 안 따른다고 해가지고 뭐 꼰대질을 한다거나 잔소리를 한다? 이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한 전통이란 무엇이냐? 그것이 퓨전이라는 것이 잊혀진 퓨전 문화. 이게 바로 전통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김치도 마찬가지고 뭐 감자 옥수수를 전통 음식이라고 아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참 그러면은 이게 전통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참 애매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장례식에서 전통을 그렇게 그 가짜 전통을 아주 FM적으로 지켰을 때 득을 보는 사람은 누군가요? 장례업자들이죠. 자,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 대학병원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총무과의 제 동기가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전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그 장례식을 담당했는데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 얘기를 하더래요. 맨날 아유 오늘은 몇 명 죽었나 보자. 그걸 보면서 소름 돋았다고. 이분들한테는 이게 익숙해지니까 그냥 사업인 거거든요. 저도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상주가 돼봤는데 그 정신없는 와중에 검은 양복 팔아먹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장지 가면 불법으로 육을 뿌리게 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돈 좀 챙겨가면서 아주 이게 악질적인 문화들이 막 침투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의 장례 방식이 도대체 산 사람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죽은 사람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는 이상한 문화가 되는데 그걸 따르는 게 전 좀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혁신이라고 할 때 IT 혁신 뭐 이런 것만 떠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호칭에 있어서도 혁신이 필요하고 장례 문화에 있어서도 혁신이 필요하고 결혼에 있어서도 혁신이 필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이 필요하거든요. 자, 왜 혁신을 할 수밖에 없느냐? 자, 앞으로 사망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지게 됐을 때 자, 그럼 우리들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또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만 들으면 가야 되나? 또 돈 내야 되나? 이런 부담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간소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이런 현상을 좀 빨리 겪고 있기 때문에 장례도 줄 서야 된다. 뭐 이건 뭐 실제로 알아보니까 주말 끼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현상이라고는 합니다만 장례가 너무 많이 늘어나요. 자, 이랬을 때 장례 방식을 좀 다양화할 필요는 있겠죠. 간소화하고 유연화하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이게 정말로 큰 거예요. 자, 2019년 작년 기준으로 한국의 1인 가구 비율이 거의 30%. 자, 세 집 중에 한 집은 혼자 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장례라는 것은 자식들 그리고 친지들이 챙겨주는 거였어요.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본인은. 근데 앞으로의 장례는 내가 직접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장례에서 준비하는 장례로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고독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측면, 지금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채 한 명을 낳지 않는 상황이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주의 부담이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 자, 그랬을 때 친구들이라든지 좀 친한 사람들이 도와주면 좋겠는데 인간관계가 지금 끈끈해지고 있나요? 끊어지고 있나요? 제가 전에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친구라는 관계도 뭐 넷플릭스, 게임, 1인 미디어 이런 걸로 자꾸 그 보내는 시간 자체가 대체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장례 방식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상주의 부담도 커지고 그리고 앞으로는 기다리는 장례가 아니라 스스로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자, 그럼 이러한 변화 속에서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냐, 여기에 맞춰서 내가 뭔가 일거리를 찾아서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미래의 진로가 또 달라지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가 많이 나와요. 코로나 때문에. 디지털 세계에서의 우리 생활 공간이 확장이 되고 있고 체류 시간이 늘어나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죽은 자에 관해서도 이게 적용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구글 검색이라든지 네이버 검색이라든지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데이터들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고인이 남긴 디지털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지금 보시는 영상은 프레디 머큐리의 생전 얼굴 데이터를 학습해가지고 AI가 이제 살아있는 것처럼 연기를 시키고 있는 건데, 자, 고인의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렇게 막 써도 되는지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분명히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의 장례 크게 세 가지는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간소화하는 거, 그리고 유연화하는 거, 다양화하는 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보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나다운 생애 마감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뭐 엔딩 노트 같은 거 적는 수업 같은 게 늘어날 수도 있고. 지금의 장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생을 마감하신다면 만족이 되시나요? 그렇다면 뭐 상관이 없는 건데, 이게 좀 별로다, 나도 별로고 주변 사람들한테 별로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이제 변화가 필요한 거잖아요. 자, 저는 한국의 최고의 미래학자를 늘 이분이라고 말씀드려요. 백남준 선생님. 백남준 선생님은 돌아가실 때 이미 준비를 어떻게 하셨냐, 자신의 장례식 초대장을 저렇게 유쾌하게 미리 자신이 디자인을 하셨고요. 장례식의 모습 전에도 보여드렸는데, 장례식이라고 꼭 엄중해야 되고 슬퍼야만 하나요? 자, 백남준 선생님의 장례식은 저렇게 축제스럽습니다. 생전에 백남준 선생님이 하셨던 그 퍼포먼스가 있거든요. 넥타이 자르는 거, 스승의. 그 퍼포먼스를 이제 장례식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잘린 넥타이를 백남준 선생님 그 시신에 이렇게 살포시 꽃 대신에 올려놓는 그런 퍼포먼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장례식 분위기가 이렇다면 어떻다고 보시나요? 여러분들은 마음에 드시나요? 넥타이가 저렇게 올라와져 있죠. 그러니까 장례라는 것이 앞으로는 사회상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찍어낸 듯한 장례 모습, 이거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장례 혁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화두를 던져 드렸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저는 미래 채널을 하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다음 직업을 갖는다면 분명히 죽음과 관련된 직업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기회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자료들을 계속해서 수집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수집한 자료들은 가칭, 뭐 죽음의 미래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해서 한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몇 달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또 댓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댓글로 뭐 욕 적어주셔도 괜찮아요. 뭐 그 본인 얼굴에 침 뱉는 거니까 뭐 상관은 없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이제 나오면서 서로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